차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네. 아리가또. 9년 차가 맞. 한가는 5천에서 1억. 진짜 돈 내는 건 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상상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살? 낙찰받는 게 보통 3, 40%대 낙찰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4천 프로젝트가 1년에 4억 만들잖아요. 네. 경매를 하는 타이밍이에요. 음. 네, 안녕하세요. 투데리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스테입니다. 왜 제주도를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신지. 원래는 제가 유튜브를 안 하려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책도 출간을 했고 책이 진짜 많은 사례들 담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홍보도 좀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더 유명한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책들 보면은 이게 실전에서 좀 안 먹히는 그런 사례들, 뭐 이론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좀 통해서 좀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름도 유명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좀 얼굴 알려야겠다. 그렇게 인지도 때문에. 인지도 때문에 스타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좀 스타가 되고 싶네요. 네, 오늘은 또 내일은 아닐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스타가 되고 싶기 때문에 아니, 오늘만 찍고 오늘만 좀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혼자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저희가 워낙 막 얘기할 때 너무 재밌고 하니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오픈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촬영하게 됐는데 저희끼리 너무 재밌는데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 이제 제주도 있고 제주도 왜 제주도를 해서 우선 제가 고향이 제주도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잘 알고 그게 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우리 리치 멤버스 회원분들이 낙찰을 제주도에 좀 많이 받았는데 평당가가 100만 원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뭐 수도권은 어림도 없고 육지로 넘어가면 좀 지방, 촌 이런 데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 바에는 차라리 아무래도 제주도가 더 낫지 않나. 환경성도 더 좋고 그리고 제주도 지금 경매 나온 게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최대 물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최대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우리 낙찰받는 게 보통 3, 40%대 낙찰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투자 원칙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원금 보존이잖아요. 손해는 안 보겠다. 이익은 어쨌든 둘째 치더라도 절대적으로 손해는 안 보겠다. 이 가격이 낙찰 받으면. 그래서 아무래도 제주도가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를 좀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리치 멤버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주 물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게 제주를 워낙 잘 아시고 모든 육지 사람들이 뭐 힐링을 하거나 이렇게 일상에 지쳐서 보고 싶은 곳이 제주도다 보니까 조금 이걸 특화해서 유튜브를 진행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저희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은행들을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그 은행에서도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물건을 어떻게 이 가격에 받아왔냐? 자기네는 은행에 있는데도 사실은 경매 물건들을 찾아서 이 가격에 받기 힘들다.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잘 받아온다. 이 사람 누구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오픈 되시겠네요. 그렇게 유튜브 보면 유튜브 보면. 아무는 모르고. 네, 아무도 모르고 제가 가서 이제 은행별로 다시 다 얘기하겠습니다. 나오신다.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젊은 거 알면 깜짝 놀라요. 왜냐면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고 지금 하신 지가 18년 차? 19년 차가 되죠. 19년 올해. 차가 맞다. 그러니까 네. 상상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살?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니까 저보다는 훨씬 많으신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죠. 맞아요. 그게 정상인 제가 것 좀 같아요. 10년 됐으면 이제 그전에는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10년이 어떤 20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39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19년 차가 됐고 처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로 한 10년 정도 했고 그 경매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경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싸게 사는 루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걸 혹은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맨토지, 나대지죠. 네. 그런 걸 그냥 싸게 사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항상 경매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좀 개발하고 싶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시행업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30대에는 제가 시행업을 배우고 행동을 좀 실천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20대 때는 경매를, 30대 때는 개발업을
걔가 총 부동산 경력이 19년이 된 거죠. 19년 차가. 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정보에 저희가 너무 많이 유튜브라는 매체도 있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사실 그런 정보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없었죠. 예, 기준점을 잡고 음. 그거를 계속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분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업을 해서 네. 이게 더 유리한 게 어떤 게 경매랑 같이 연관이 아, 됐을 때 그치. 아, 네. 예리한 너무 어. 예리해요. 어떤 좀 차이가 있냐면 너무 차이가 커요, 사실은. 음. 개발업을 하면서 제가 개발업을 하면서 경매를 거의 안 했어요. 눈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보통 시세 차익이 2천에서 3천 바라보고 입찰하고 상가는 5천에서 1억 정도. 그다음 토지 같은 경우에 좀 평수가 몇백 평, 1,000평 넘어가는 거는 이제 억대. 개발업을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면 어디를 뭐 개발을 했어요. 여기서 너 얼마 벌었냐? 저 10억 벌었어. 이러면 진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경매로 10억 벌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거의 예, 힘들어요. 예.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투자금도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쉽지 않아. 근데 개발업은 10억이 최하예요. 음. 10억, 20억이. 그것도 명함 못 내밀어. 음. 저 개발업을 해서 이번에 10억 벌었으면 코드 숨 진짜 이 레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버는 것도 그렇고 수입 자체가 그래서 경매를 제가 한 몇 년 안 했죠.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왜 지금 경매를 하냐? 지금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고 지금은 개발업을 할 때가 아니에요. 항상 이게 시기가 있거든요. 패러다임이 있으니까 지금은 경매를 하는 타이밍이에요. 음. 저만의 경험담을 그 경험, 노하우를 일반 사람들한테 조금 오픈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뭐 SNS나 온라인으로 유튜브 이런 걸로 강의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 엄청 많죠. 뭐 땡땡땡 클래스도 있고 뭐 강의가 엄청 많은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왜냐면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했어, 강의를 들었어, 그러면 해봐야 돼. 맞아. 근데 큰 돈이 아니고 소액으로 네. 입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스스로가 그렇죠?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큰 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사가 그 노하우들을 찐 노하우들을 알려줄까요? 나도 우리 리치 멤버스 이 회원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알려주지만 진짜 찐 노하우는 못 알려줘. 네. 그게 맞아,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그렇잖아요. 거죠. 돈 되는 거 자기가 하는 거죠. 그치? 내가 리치 멤버스 회원들한테도 뭐 추천 물건도 하지만 진짜 돈 되는 건 제가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건 아니지만 뭐 괜찮은 것들은 소개해 주는데 진짜 돈 되는 건 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강의를 하시긴 하시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나라고 의구심이 드는 그런 강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그냥 강의만 정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뭐 어디 어떻게 엑시트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데 사실은 반대로 이제 리치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담을 다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론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조금 더 신빙성이 책에도 소개됐지만 이 4천 프로젝트 한 이유가 네. 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입증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제니님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건 사실 뭐 4천 프로젝트가 1년에 4억 만들기잖아요. 네. 사실 쉽지 않아요. 너무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안 될 안 가능성이 되면. 크잖아. 그건 저의 인지도라든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미지도 그렇고 그리고 해달라고 했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죠. 그렇죠. 감사하죠. 예, 예. 아리가또.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강의를 거의 안 하잖아요. 예전에 1년에 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강의를 할 때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니님하고 네. 김스태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단계 수익 실현 1단계는 뭐냐면 내가 싸게 사서 파는 게 엑시트하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뭐냐면 토지 기준입니다. 2단계는 내가 이제 큰 토지를 사서 분할하는 거죠. 분할을 해서 파는 게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분할하고 나서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 거죠. 1단계보다 2단계, 2단계보다 3단계가 수익이 더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천 프로젝트 그 맹지도 지금 탈출했잖아요. 2단계, 3단계 단계를 밟아서 건물까지 올려가지고 시세 차익을 조금 크게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건물도 좀 잘 지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지으면 안 짓는 것만 못해요. 맞아. 차라리 그냥 나대주로 파는 게 더 잘 먹히거든요. 근데 어중간하게 지으면 안 팔려. 황금성이 오히려 더 떨어져.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고민이 좀 크고, 물론 제가 개발 당연히 지금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안 팔리면 그때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 그럼 엄청난 돈이 묶이는 거고 이자 감당도 되게 힘들 거고,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